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입지를 보고 더 놀랐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시의 신축 아파트 분양이 나왔습니다. 호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물량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07세대 중에 일반 분양 144세대가 나왔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55제곱미터, 59, 84제곱미터로 물량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59제곱미터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5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가 해당 지역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서울, 인천광역시,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이제 1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입니다. 이 물량은 6월 30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1순위는 7월 1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8일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이파크에서 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입지 환경에 사진을 넣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좀 밝고 사람들의 시선에 확 띄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이 입지에 대한 지도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파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수초등학교 건너편, 안양천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광명 역세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제 12억에서 15억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안양역하고 더 가깝습니다. 거리가. 그리고 안양역을 주로 이용하고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도 안양시기 때문에 이 광명이 아니라 안양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장점은 앞에 이제 도서관이 있고요. 박달도서관이 있고 또 그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생활에 편의성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 또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이 안양천이 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계성이 굉장히 큰 아파트 입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이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안양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아무래도 노후도가 많이 형성된 곳들이 많은 곳이 이 박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역 이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동안구가 있죠. 그래서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의 1기 신도시를 선호하고요. 이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고 주거시설들이나 편의시설들이 그렇게 잘 안양역 이외에는 그 주변으로는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 광명 쪽에 이제 시흥 광명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많은 인프라들이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입지는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 않고 여기 지도를 봐도 이 입지가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아파트의 입지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센트럴 아이파크 이제 위치인데요. 가격을 보면은 이제 24평 기준으로 7억 6,900만 원에 책정이 됐어요. 입주일자는 2028년 6월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는 2027년 이후에 입주를 한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주 신축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한양 수자인 에듀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지만 이제 9년차 된 아파트인데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4억 8,5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은 뭐 2억이 넘게 3억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이제 대형 평형까지 있는 아파트인데요. 26년차가 된 이 아파트의 24평 실거래 가격은 4억 3천만 원. 그리고 석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석수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석수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17년차 된 아파트의 26평 가격 그 분양가가 아니라 매매 가격은 5억 3,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이제 벽산 아파트도 30년차 된 아파트가 4억 500만 원인데 이 가격을 비교하면 3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상당히 높은 분양가입니다. 주변 시세, 거래 사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분양가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만안구 쪽에서 본다면은 안양 메가트리아 이제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만안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7억 초반대의 매물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아파트의 가치가 가격이 더 합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평촌 신도시 외곽에서 신규로 분양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24평의 아파트가 7억 원대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지금 호연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과도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상당히 저렴하고 가격이 가치가 선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의 가치를 봤을 때는 높은 분양가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굳이 청약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 안양에서도 저가의 물량들 뭐 CL4의 자이라든가 6억대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신축에 거의 준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7억이 넘지 않는 가격에도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현재 높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지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지를 잘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살펴보면은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좌측 그리고 지하 1층은 이제 우측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락커룸, 샤워실, 뭐 신축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죠. 독서실, 스터디 라운지,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골프 연습장, 퍼팅 연습장, 락커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아주 좋은 그런 시설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55제곱미터 2개의 세대입니다. 이제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안방, 그리고 부부 욕실과 공용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55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그냥 노멀한 평면도로 보여지고 다용도실의 구조가 조금 네모 반듯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또 여기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하부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40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가 남아 있고요. 이제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방이 좀 좁아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뭐 팬트리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3베이 판상형의 이 드레스룸을 넣지 않는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이제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유성 옵션으로 보조 주방 하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2 같은 경우에 유성 옵션으로 드레스룸과 드레스룸 특화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별도의 주방 스타일링, 그래서 플랩장을 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의 판상형 구조,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제 다목적실까지 해가지고 방이 모두 4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상당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하부장을 옵션으로 이렇게 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상 옵션으로 더블 팬트리를 이 다목적실에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다목적실을 이렇게 팬트리로 이용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이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한데 지금 현재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고 2개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우선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고요. 유주택자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거주자가 당첨자로 우선해서 선정이 됩니다.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5제곱미터 2개 세대 6억 900만원, 5구제곱미터 140세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고 7억 6,990만원, 84제곱미터 2개 세대 11억 10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쌉니다. 입지도 나쁩니다. 굳이 이런 물량에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이제 안양권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가트리아,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라든가 CL4의 자이라든가 또 건너편의 석수 아이파크라든가 좀 시세 차익 대비 가격이 저렴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금액을 감내할 수 있고 대출을 감내할 수 있고 안양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정도 금액 감내할 수 있으면 청약하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물량에 청약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물량 좀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물량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양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